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동학 박사의 부귀영화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지방선거도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마는 정말 헌정사상 처음으로 어처구니 없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닌 종이 부족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후진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자부심이 강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패닉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보다 이 선관위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에 다가오게 됐습니다. 선거 결과로 인하여 여야의 판도가 광역시장이 16개 시도에서 12대 4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얼굴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기적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대역전극을 벌임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승리 아닌 승리를 거두음으로써 정청래 대표의 앞날이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15대 1이라는 보수의 성지인 경상북도 현 지사인 이철우 지사가 결과적으로 당선됐습니다만 경상북도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15개 시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2달 전부터 나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예상을 띄웠고 대구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추경호 후보와 김부겸 후보 두 사람의 매치가 전국적 관심 1순위였는데 결국 추경호 후보가 약 8.8% 정도 앞섬으로써 막을 내리고 진보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시장을 처음으로 탈환하고자 했으나 그 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저희 방송에서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박한수 후보와의 싸움에서 역시 언론과 여론의 예상을 띄웠고 출구조사를 띄웠고 저희들 방송이 예측했듯이 경남도지사는 박한수 후보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김경수 후보를 제치고 도지사의 재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비록 국민의힘이 완패를 당했습니다마는 그나마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을 지킴으로써 장동혁 대표가 자기 살아남을 명분을 좀 확보했습니다. 물론 오세훈 후보는 철저하게 장동혁 대표의 선거 유세를 거리를 두면서 그것이 승리가 요인이 됐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장동혁 대표는 책임론의 분출 속에 현재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먼저 지방선거에서는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재보궐선거에 총 14개 선거구가 한데 네 군데, 대구 달성의 이진숙 후보, 울산 남구의 김태규 후보, 그 다음에 공주, 청양, 부여 쪽에 윤 후보, 다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의외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평택에서도 유희동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국민의힘이 4개를 차지하고 부산 북구, 전국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부산 북구의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보수파의 계획을 내세우면서 당선됨으로써 9대5라는 진보와 보수가 9대5라는 나름대로의 국민의힘이 선전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달성을 제외해놓고도 크게는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까지 따지면 4개를 차지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각자의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선거 이후에 후유증으로 자기 거취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건을 다루기 전에 초미의 관심사인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당한 선관위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결국 선관위는 노태학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사퇴하고 사무총장도 사퇴했습니다만은 아직 고소에 의해서 노태학 그 위원장도 법적인 문제에 지금 아주 걸려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특히 그 2030 아주 정의롭고 공정을 원하는 2030 세대들이 순수하게 지금 잠실의 올림픽 공원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마치고 가서 어떤 역사적 현장인 제2의 4.19로 같은 지금 2030 세대의 민주화 운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가보고자 합니다. 노태학은 어떤 인물인지 명리적으로 한번 볼까 합니다. 노태학 씨 사주를 보면 인터넷에는 62년 11월 20일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명리는 논리 추론하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생일을 당사자에게 묻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가지고 근거로 해갖고 그분의 명운을 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62년 11월 20일 보통 시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제가 보통 시의 기준점인 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시는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사주는 이민년이랍니다. 띠가 이민, 범띠죠. 62년 범띠는 이민 자체가 아름다운 호숫가에 능수보들이 펼쳐져 있는 호숫가입니다. 그래서 62년생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추진력이 좋아요. 62년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띠가 62년 범띠가 되겠습니다. 오행상으로 보면 저 시커먼 글자가 호수 같은 물을 나타내고 인목의 범띠 저거는 아주 쭉쭉 뻗어나가는 추진력의
거목 같은 간목과 같은 임목은 나무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62년생이 대대적으로 지혜로우면서 추진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을 보면 신의 월인데 저 돼지가 생각이 아주 깊죠. 돼지달입니다. 그 다음에 생일이 임술일주예요. 그래서 노태학 위원장은 해월에 임술해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깊은 수온이 깊은 호수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임수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저 사주는 깊이도 있으면서 좌우에 폭이 높기 때문에 너무 신중한 사람입니다. 아주 신중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에 저 데이지라는 두 번째 태어난 달에 있는 글자가 비경과 그 밑에 글자가 걸록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저분이 물 자체가 응집력이 강하고 생각이 많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오행이잖아요. 목화 도금수 가운데. 그러니까 임수 자체가 정보 수집력이 뛰어나게 되고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에다가 저 임수 자체가 원래 물이잖아요. 우리가 법학이라는 게 뭡니까? 물이 가는 게 법법자죠. 물이 가는 게. 그래서 임수 일주가 판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물론 임수 자체가 상술이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만 학자도 많고 상술이 뛰어난 사람 많고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판사들도 많습니다. 노태학 위원장은 그런 스타일. 그래서 저 임수가 뿌리를 내리게 저 걸록이라는 것은 뭐냐? 마지가 아니라도 마지 역할을 맡을 만큼 책임감이 강한 매우 신중한 인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노태학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죠. 그 밑에 또 사무총장이라든지 그 중앙선관위 위원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완전히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하면 안 됩니다. 선관위에 일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선관위 개혁이 이루어져서 모든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는 선거의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뭡니까? 대의민주주의의 꽃은 결국 투표로서 평가하거든요. 선거로서. 근데 그 선거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면서요. 이거는 반드시 해체해가지고 새롭게 구성하든지 변화로 와야죠.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기본입니다. 근데 그 선관위는 헌법기구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1961년, 1960년이죠. 4.19 혁명 이후에 3.15 부정선거에서 4.19 혁명 이후에 중앙선관위가 독립대에 나와가지고 헌법기관이 되면서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감사원도 견제할 수 없는 기구가 되다 보니까 어디 조선시대의 음서제도와 같은 그런 자체적으로 가족회사같이 돈은 국민이 다 내는 세금에서 가면서 자기들 행위는 가족회사같이 만들어지고 몇 년 전에도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어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자기 친인척들 특혜주는 음서제도도 아니고 말이죠. 현대판 음서제도와 같은 행위를 해갖고 질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않은 선관위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체하든지 개혁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온 국민들이 지금 올림픽 공원에 아주 그 공정에 목매달아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지금 밤잠을 설치고서 공정을 외치면서 지금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태학 씨 사주를 이래 보시면 저 양반은 지금 어떠냐 운세를 잠시 보면 그 글자를 좀 확대해 줄래요? 대운을 2018년부터 정사대운인데 저 정사대운이 2023년부터 뱀사자 편재운이 왔는데요. 저거는 저 사주에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은 정사대운의 저 대운을 보는 법이 56세 2018년부터 전체 10년을 봅니다마는 전반기 5년은 정화의 일주, 정제의 운이 좌우를 하고 후반기 5년은 뱀사자, 편제대운이 장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 뱀사자가 지금 현재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사주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를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저 뱀이라는 글자는 지금 띠가 있잖아요. 저 사주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띠가 그 범띠죠. 근데 저 범하고 뱀은 인사형이라 해갖고 자기의 식복이 인해합으로 합의되어 있는데 형을 하면서 인사형을 하면서 자기 식복이 약간 충돌하는 형국이 되고 태어난 달에 저 걸록을 사해충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걸록이란 글자는 아주 그 일간의 뿌리기 때문에 저렇게 형충을 당하면 격이 깨집니다. 그런데 지금 노태학 후보는 저 위원장은 띠 인사형의 달이 사해충에 생일이 임술 백호거든요. 저 생일이 저 편관일이 권력 의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양대 법대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법관으로서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 하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중앙선관위 일을 바로 이번 6.3 부실선거의 문제로 해서 바로 사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기 개라는 동물은 임수라는 개라는 동물은 사술원진이라 해가지고 저것이 서로 원망과 갈등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노태악 위원장에게는 연은 인사형이요 다른 사해충이요 생일은 저 백호라는 글자는 원진이나 형충이 와서 건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일간의 그 사술 원진이거든요. 뱀이라는 대운이 개라는 동물하고 부딪히면 원진 기문관살이고 제가 살은 그렇게 중요시 하는데 원진 기문관살은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글자가 있으면 갈등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저기 권력의 의지에. 그래서 노태학 위원장이 아마 사퇴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이번 올해 자체가 그 병오년이거든요. 병오년이 오면 이 연과 일이 인호술이라 해갖고 밑에 강한 하기운이 왔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다만 이 사람의 명예를 나타내는 그 신의 월에 그 정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예와 도장을 나타내는데 저기 병호가 오면 병화가 오면 병신합을 해가지고 자기 명예와 자기 문서 인증서가 합을 당하면 명리학에서 기반을 해갖고 무용지물이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지는 합을 해갖고 좋은데 천간은 자기 명예가 무용지물이 되는 기반이 됨으로써 좀 문제가 발생하고 이번 달은 이제 갑오월이라서 나름대로 뭐 자기가 알아서 하지만은 이제 7월 달부터 을미월 병신월로 가면 7, 8월로 가면 노태학 위원장에게는 전 위원장에게는 아주 불리한 운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0월 달 되면 무술월이 되면 저 임수를 장악하게 공권력이 공개에 의해서 더 곤란한 지경으로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태학.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선관위 문제는 명확히 여야가 서로 공론으로 일단 국정조사까지는 아마 합의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특검 그 다음에 선거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해체 수준의 일이 벌어져서 다음부터는 다음 총선부터 다시는 선관위에 의해서 우리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시민운동에 의해서 반드시
여야가 자기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지 말고 진정한 민주화를 하기 위한 우리 20, 30대의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헌신적인 시민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정치권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주제로 여야 각 당대표의 명운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 또한 이제 다가올 미래에 우리가 매우 관심 있게 볼 주제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당연히 뭐 이재명 대통령도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게 되는 김민석 총리, 그 다음에 야당의 당대표인 장동혁과 대치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말이죠. 65년 5월 18일. 또 재밌는 게 정청래 대표는 5.18에 태어났어요. 양력으로. 65년. 정청래 대표는 저하고 나이도 같네요. 저도 이제 을사생인데 저보다 한 달 정도 뒤에 태어나시군요. 이분은 말입니다. 띠가 을사생입니다. 뱀띠죠. 1965년. 저 을은 뭐냐? 표현력을 나타내고 신랄한 비판 기능을 나타냅니다. 상관이라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어느 능력을 나타냅니다. 저 뱀이라는 글자는 뭐냐? 이동 역마사를 나타내고 저 사주에서는 편제를 해갖고 경영 마인드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을 보면 신사월인데 신사월은 뭐냐? 위에 신금은 발을 정자 색일인자거든요. 저기 한자가 지금 한글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신사라는 글자는 뭐냐? 저 신금은 말이죠. 발을 정자죠. 명예가 있는 사람이다. 보통 학술을 나타낸다. 그런 애는 되는데 저기 약간 좀 힘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앉은 자리가 여름이거든요. 불바다단 말이에요. 불바다. 불이 아주 강하죠. 저기 사중무토래가. 저 태어난 달이 명리를 볼 때 태어난 달이 참 중요합니다. 달의 월지 신사할 때 저 뱀사자인데 저 뱀사자를 보면 이 정청래 대표는 보시면 그 지장간이래 갖고 편제 밑에 절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 밑에 항자로 땅지자에 하늘의 에너지가 뭡니까? 가벌병정 무기경신 이게 10개를 숨겨놨다 해갖고 지장간이라는데 월의 지장간은 연에 있는 지장간, 생일에 있는 지장간, 시에 있는 지장간은 약간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저 월에 있는 지장간은 3개를 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먼저 무토가 있습니다. 편관. 편관은 뭐냐? 권력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웬만해서는 고개를 절대로 안 숙입니다. 그래서 저 편관이 있는 사람이 권력 투쟁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편관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청래 후보도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은 월의 지장간에 저기 첫 번째 있는 글자를 역이라고 하거든요. 촉이라고도 하는데 무토가 있기 때문에 봅니다. 이 사라는 글자는 역마살이기도 하고 지금 지장간에 또 비율도 있습니다. 7716이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음력 4월은 여름을 알리는 입하가 지나서 7일 동안은 무토가 살행하고 또 8일부터 14일까지는 저기 지금 진하게 빨간 글자가 있죠. 경금이라는 글자인데 경금이 사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령. 우리가 사령간 하죠. 그 달을 지배하는 주체 세력을 말합니다. 사령. 그런데 그 정청래 대표는 특이하게 경금이 살행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비록 여름에 물은 힘이 없는데 정청래 후보한테는 저 사령이 경금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저게 뭐냐? 편일이라는 글자거든요. 여러분 그 사주에 보면 저 임신일주에
신금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신금의 그 지장간에 보면 경금이 있는 거와 똑같듯이 편인이 앉아 있습니다. 편인이 뭐냐?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좋고 임기응변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보통 정치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뭐냐? 전략적인 머리인 편인과 전투력을 나타내는 편관이 있으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편인이 살행하기 때문에 월지는 원래 편제입니다만은 조심해야 될 게 살행을 기준으로 하면 편인이 살행하는 달이기 때문에 저기 임수가 원래 여름에 태어나면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금이 살행하기 때문에 은근히 힘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저 사주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생일입니다. 임신일주예요. 임수가 지혜롭고 전략적인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저기 편인은 교과서에는 충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임기응변과 전략적인 머리가 아주 좋은데 저 임신이라는 글자가 저 사주에서 가장 좋은 글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 신금이라는 글자는 바위와 같은 금이에요. 그래서 물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임수는 경금, 신금이 수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청래 대표는 비록 여름에 태어난 임수입니다만은 은근히 금기가 강한 저기 4월은 금기가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은근히 임수가 힘이 있어요. 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식신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양반이 보면 좀 식신은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연구 분석이 좋고 차분한데 그런 성격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진시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저 사주가 어떤 운명을 가져가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운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좀 올려주실래요? 확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분 운세는 어느냐? 2019년부터 54살부터 을해대운입니다. 을해대운. 을은 뭐냐? 상관운이라 하죠. 상관운.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마음껏 드러내는 것을 상관운이라고 합니다. 특히 해대운이 있습니다. 해대운. 해는 뭐냐? 2024년부터 5년간은 해대운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을해대운에서 상반기 5년 을이 지나서 이제는 해대운이거든요. 비견. 뭔가 이 비견이라는 글자는 임수가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 대운 때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기에 태어난 띠하고 달이 안정성이 좀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충이라죠. 띠와 달을 충을 하니까 근본적인 자리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29년까지는 어떻든 간에 대운 자체가 상관대운이기 때문에 이 상관대운이 오면 구설수에 자주 오르고 시기 비방을 자주 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올해 자체가 병운년 자체가 뭐냐? 저 사주는 병호라는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는 신금이 병신합을 함으로써 하고 밑에 지지의 하기운이 강한데 또 화가 오면 이 재운이라 해가지고 자기 명예와 명예를 나타내는 인성, 편인과 정인을 극하기 때문에 약간 현실적으로 좀 위기가 올 수 있고 특히 아마 다음 달에 7월 달이 되면 을미월이 되는데 이때 되면 더욱더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조직의 장이 상관이 운이 오면 하극상이 벌어지고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구설수에 오른다는 뜻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7월 달에 정청래 대표는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그 운세를 잘 극복해 나지 않으면 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이자 이번에 당대표에 나오게 되는 인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김민석 씨는 인터넷을 보니까 64년 5월 29일 씨는 제가 몰라갖고 그냥 낮 12시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어떤 뜻이냐? 저기 보면 띠가 갑진년이죠. 달이 기사월입니다. 생일이 권력 의지가 강한 무인일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 방향은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 총리는 태어난 달이 뭡니까? 저기 사중무토거든요. 편인이에요. 편인. 순발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치인이 되고자 하면 김민석 씨는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면서 신출기물하게도 경찰을 따돌리기로 유명했던 인물이죠. 저기 매우 치밀합니다. 무토는. 여름에 태어난 무토는. 그리고 생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권력 의지를 나타내는 편관이 대체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태어난 달 아니면 생일에 편관이라는 글자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생일이 뭐예요? 무인일주죠. 생일이 뭡니까? 인목의 권력 의지를 나타내는 저 범이라는 글자가 받치고 있죠. 저기 장생일에가 인덕을 나타냅니다. 저 글자가 김민석 총리의 지금 현재 국무총리라는 만인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로 올려보낸 거죠. 한때 그리고 저기 또 월가 일이 보면 인사형이라 해가지고 정치인은 원래 형충이 많아요. 정치란 자체가 여야를 불문하고 평화로운 사람이 맞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렇게 편관, 편인, 인사형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주가 만약에 오시다 이라면 기세가 보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하나 단점이 있죠. 저 사주는요. 돈이 없어요. 돈을 나타내는 명리학은 뭐예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지 않습니까? 저 사주는 관이니까 권력을 누리기는 많은데 돈하고는 인연이 없죠. 우리가 김민석 총리가 우리가 청문회 때도 봤습니다만은 자기가 돈을 벌어보지 못했잖아요. 저 사주가 그래요. 저 사주에 보세요. 돈을 끌어모으는 능력을 나타내는 식신상관. 저 사주에서는 여름의 무토 사주에서는 경금신금, 그 다음에 신유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정제편제래가 저 사주에 여름의 무토는 물이거든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저분 자체가 경제관념이 약한 분이에요. 아주. 저기 저 사주의 한계예요. 그냥 권력 투쟁만 강한 사람이다. 권력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약하다고 해서 현실관념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운세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저분의 운세는 지금 2026, 잠시 올려볼래요? 2020 조금만 더요. 예, 12월 4일이구나. 그러면 2026년 12월 4일부터 운이 바뀝니다. 변인대운으로. 지금은 말이죠. 57세부터 62세 올 12월까지는 해대운에 해당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26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만은 병대운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사실은 저 사주에서 병대운은 별로 안 좋습니다. 2026년부터 병은 편의는 현실을 벗어나갖고 은둔해야 되는 글자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기 을의 대운에 을해라는 글자는 2016년부터
보직운이 좋다는 거예요. 저기 정관운이잖아요. 정관운. 그리고 해는 저사주에서 아까 금하고 물이 없다 했죠. 그런데 저사주가 희한합니다. 희한하게 초년부터 금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22세부터는 임신, 계유, 사주에 없는 재와 식상이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도 하고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2세부터 10년간은 직장운과 재물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지금 막바지입니다. 연말까지가. 근데 병대운은 사실은 좋은 대운이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에게는 아쉽게도. 그래서 현재 해대운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해대운을. 아마 저 해대운 때문에 물이 왔기 때문에 저분이 지금 국무총리를 맡게 된 거예요. 잠시 올려보세요. 다시 사주로. 어떻든 간에 저 사주는 여름의 대낮에 아주 허벌판에 산과 같이 매우 치밀하고 신중한 인물이다. 어떻든 간에 한마디로 우리가 저희 제목이 유동학 박사의 부귀영화입니다만 저 사주는 부귀 가운데 기를 누리는 사주가 맞습니다. 부는 아니에요. 근데 부는 어때요? 관을 가지니까 누가 갖다 죽겠죠. 그때 청문회 때도 말이 많았죠. 네? 저 김민석 총리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 때부터 학생 운동을 하고 그 뒤에 계속 정치 활동하면서. 참 신기하죠. 돈을 벌어보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예? 자, 그래서 저 사주는 이번 달에 굉장히 6월 달은 갑오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력이 배가 됩니다만은 올해 자체가 병오년 자체는 편인운이기 때문에 여름에 무토가 편인을 맞이하면 그래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고뇌와 아픔이 많은 운세입니다. 고뇌와 아픔이 많은 운세예요. 고뇌와 아픔. 그래서 은근히 쓴맛을 경험할 수 있는 운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갑오월은 굉장히 맹렬히 올라갑니다. 편관운이 왔기 때문에 권력 의지가 대단하게 타들어가요. 그 다음에 을미월, 다음 달 7월 초순부터 한 달간은 을미월이 되죠. 을미월도 관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 다음 달이 문제인데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달운세가 병신월이거든요. 병신월은 저 사주에서 인사신 사명을 맞아가지고 김민석 총리에게는 충돌이 심하게 왔기 때문에 별로 좋은 운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뇌와 아픔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적색 신호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하면 돌발 변수가 생겨가지고 의외의 아픔과 고민이 많은 한 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보면 알겠죠. 그래 따지면 정청래 대표한테가 더 유리한 달이 아니겠나 싶고,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는 일주가 있잖아요. 서로 상극입니다. 희한하게 무인일주, 김민석 총리의 무인일주와 정청래 대표의 생일이 임신은 하늘과 땅이 가감하게 세게 충돌한다는 천극지충이 형성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정말 치열할 것입니다. 병신월이라서. 8월 17일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네요. 8월 17일에. 그래서 아마 8월 초부터는 김민석 후보에게는 좀 불리한 달이 전개되지 않겠나, 막판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문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당은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지금 현재 어떤 이 위기를 극복해서 김민석 후보보다는 운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건은 이 사주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의 운명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주는 장동혁 대표는 69년 7월 15일입니다. 양력으로. 시간은 제가 새벽 4시로 봤습니다. 저 사주는 무슨 격이냐? 사주를 볼 때 저는 8대간법이라 해갖고 태어난 달의 기운이 천간에 드러난 것을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력과 캐릭터와 근본 성격을 나타내는데 저 장동혁 대표의 사주는 미토의 기토가 천간에 노랗게 드러났죠. 저런 사주를 뭐라고 하느냐? 투출편인격이라고 합니다. 투출편인격은 순발력과 임기응변, 아이디어가 아주 빠릅니다. 머리 회전이 엄청 빠른 글자입니다. 편인. 그런 점에서는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도 편인격이죠. 투출 편인격. 똑같습니다. 편인격. 그 어떤 상황 논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편인격이란 글자는 뭘 봐야 되느냐? 이 편인격이라고 무조건 좋고 나쁘다는 표현. 편인격 자체는 길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격국 이론에 의하면 저 편인격을 성격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는데 저 편인격을 성격시키는 것을 상신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자 신을 낳다 신자. 그러면 편인격은 원래 관을 봐야 돼요. 그 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정관과 편관. 그런데 저 사주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장동혁 대표에게는 저기 하얀 글자가 다 금이잖아요. 기유년, 신미월, 신묘일, 경인신대. 금이 절에 강하면 추진력과 세력은 강합니다만은 편인격은 관이 있어야 되는데 관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저기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관이 어디 있느냐? 시에 보면 인시다 이라면 저희 인시 안은 지장간이라 했죠. 땅 속에 숨기지 않은 하늘의 길이 병화가 숨어 있습니다. 저 정관이 있고 또 태어난 달을 보니까 미토에 정화라는 글자가 살행하고 있어요. 저기 뭡니까? 편관이거든요. 아하, 장동혁 대표는 좀 아쉽습니다만은 지지에 지장간에 편관과 정관이 앉았기 때문에 저기 이왕이면 정관이 위에 나타나가지고 천간에 나타나가지고 저 강한 신금과 경금을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로써 약간 급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주의 급수. 그 다음에 또 저기 편인의 상신을 또 보는 게 뭐냐? 식신상관이 있습니다. 즉 내가 편인의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편인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교육에 능통하는 에너지거든요. 저 편인의 지식을 드러내는 걸 뭐라느냐? 저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뭐냐? 임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저 신금은요, 흙에서 건져낸 신금을 탈탈 떨어야 되는데 어떻게 드느냐? 임수라는 깨끗한 물에다가 씻어서 보석을 빛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임수라는 상과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저걸 명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도세의 주옥이랍니다. 주옥은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씻어야 되는데 저 사주는 소통을 나타내는 수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의 사주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사주의 관을 나타내는 하도 없고 소통 능력과 대중들에게 인기를 나타내는 임수나 개수 같은 지지의 횟수나 자수 같은 수가 전혀 없는 것이 저 사주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냥 기만 강한 거예요. 금이 저렇게 내게 되잖아요. 정치인들에게는 기가 강한 저렇게 그 신금인 주자 옆에 비경급제라는 저런 글자가 있으면 세력을 나타내거든요.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 저런 지지하는 세력을 끌고 나가려면 정관이나 평관이 있고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갖고 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런 글자가 장동혁 대표에게 없는 게 저 사주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봅니다. 저 대운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좀 학대를 해주시면.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게 좋은 게 뭐냐? 초년부터 저 사람이 3살부터 23살까지 대운이 경호, 기사라 해가지고 관이 나타났잖아요. 저 여러분 보시죠. 평관, 정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관. 그리고 또 33살부터 43살 보면 어때요? 정묘 병인이 돼갖고 평관, 정관 운이 왔고 특히 43세부터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병화, 정관이 왔잖아요. 관이 왔죠. 그래서 저분은 43세부터는 관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언제까지 좋느냐? 저 사주는 하도 좋고 목도 좋거든요. 53세 22년부터 5년간도 좋은 거예요. 편재운이 왔죠. 편재운이. 그런데 이제 조만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축대운이 안 좋습니다. 축대운이. 저 축이란 글자는, 편이란 글자는 뭐냐? 장동혁 대표가 편인이 27년부터 전개되는데 편인은 속세를 벗어나가지고 은둔을 해야 된다. 한 5년간. 그럼 저게 언제까지 가느냐? 32년까지 가는 거예요. 32년까지. 그러니까 31년까지 가죠. 32년부터는 정제되오는 갑자, 또 그 다음에 개, 그 사주에 필요한 나무하고 물이 들어오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희한하게 장동혁 대표는 사주에 비해서, 사주에는 관과 식상이 약한데 운에서 특히 33살부터 완전히 나타난 거예요. 말년까지. 그러나 지금 58부터 5년간은 아마 중년 말년 운세에서 가장 좋지 않은 편인대운을 나타내갖고, 편인대운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속세를 벗어나갖고 약간 자기를 되돌아보고 은둔하면서 실력과 내공을 다시 쌓아야 된다. 그런 운이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는 내년부터 은둔하는 운세가 왔기 때문에 약간 뒤로 한 발 물러서면서 5년간은 절차 탁말을 하는 것이 천운과 자기 운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래 되면 다시 32년부터 갑자대운의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처신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밑에 세운을 잠시 한번 볼까요? 그런데 올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사주에서 장동혁 대표는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같은 오행, 저 천간의 금을, 경쟁자 금을 제압하는 관이 와야 되는데 사주에는 관이 약합니다만 올해는 온 거예요. 2026년을 잘 안 보세요. 저기 세운에 2026년 병호라는 글자가 있죠. 저 위에 글자가 뭡니까? 정관, 밑에는 평관이죠. 이 병호라는 글자는 뭐냐? 정관운은 장동혁 대표에게 라이벌에 해당되는 겁재를 제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나쁜 운이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에서 자기 진퇴 문제로 사면창에 몰렸는데 한동훈 대표도 살아 돌아오고 몰렸는데 원래 운이 병호년이면 나쁜 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버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 뭐 어떻든 간에 당원들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물러나지 않겠다면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에 또 갑오월이거든요. 갑오월이 또 나쁘지가 않아요. 저분한테. 예? 그래서 이 위기를 장동혁 대표는 돌파해 나가지 않겠나 싶어요. 다만 올해를 보면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정유월에 약간 올해 자리 변동, 공권력의 위협, 외부의 엄청난 공격을 당할 암시가 좀 있습니다.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정치는 생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고비를 잘 넘길 수 없느냐는 장동혁 대표인데 올해 운은 크게 나쁘지가 않아요. 장동혁 대표한테. 그래서 음력 추석을 전후로 한 달을 많은 공격을 당하고 많은 자리가 많이 흔들릴 때 이때를 어떻게 버텨나느냐. 추석 민심이 장동혁 대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운세로 다가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동혁 대표에게 가장 위기감을 느끼게 했던 부산 북구의 한동훈 의원의 운세를 잠시 볼까 합니다. 저것이 한동훈 대표 위원의 사주죠. 73년 양력 4월 9일 오후 4시. 저 사주는 개인의 사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을목사주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먼저 태어난 달이 개축입니다. 개축은 뭐냐? 73년 백호죠. 소띠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달이 중요하됐죠. 병진월입니다. 용달이 태어났어요. 생일이 을의일에 태어났습니다. 시가 갑신시죠. 저 사주는 또 좋은 게 시가 잘 타고났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저 사주를 분석할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는 뭐냐? 태어난 달이 가장 근본이죠. 격국이. 그러면 저기 진토라는 글자는 즉 다시 말하면 한참 농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청명이 같이 난 진월에 생명력을 나타내고 유실수를 나타내는 을목사주로 태어난 겁니다. 아주 그 늪지대에 땅이 좋은 늪지대에 생명이 강한 을목사주로 태어납니다. 즉 을목사주는 이재명 대통령도 을목이고 요 근래의 정치인들이 을목이 참 많아요. 을목은 생존 경쟁력이 가장 탁월합니다. 한마디로 그게 잡초 같은 거죠. 밟으면 밟을수록 올라오는 게 을목이에요. 그런데 저 사주는 한참 농사가 잘 되는 봄에 좋은 토양위의 을목이기 때문에 겨울에 태어난 을목보다 더 좋아요. 즉 그래서 저 사주는 수치 계산이 정확하고 경제관념과 경영마인드가 정확한 것을 정제격이랍니다. 밑에 재가 강하죠. 돈의 뿌리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봄에 을목이 이 을목이라는 글자는 생명력을 나타내는데 뭐가 필요하냐? 을목이 가장 원하는 것은 좌우로 잘 퍼져가는 게 을목인데 을목이 가장 원하는 글자가 뭐냐? 태양의 열기를 봐야 돼요. 을목은 지대가 좀 낮아요. 그래서 밑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태양을 보려면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옆에 다행히 언어 능력과 표현 능력,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저 상과이라는 글자가 있죠. 저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냐?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것을 염량여하라. 화려한 꽃을 피운 나무다. 화려한 꽃을 피운 나무다. 그래서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가 병화입니다. 그래서 상관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고 공직자 중에서도 검경, 검사나 경찰, 언론에 많은 글자가 저기 상관입니다. 군인이라든지.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검사 생활에 조선의 많은 대통령이나 총수들도 수사를 해갖고 보낸 사람 아닙니까?
저기 상관격의 특징이죠. 그래서 너무 날카로울 정도로 저 상관은 총명하고 언어능력이 좋고 인기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위원은 정제격이 저기 드러난 것을 그 사람의 캐릭터로 보는데 연에 있는 저 편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래서 저 사주는 정제격이 변해갖고 잡기 편인격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순발력과 아이디어, 저 편인격의 특징이 뭡니까? 사물의 허점을 딱 직관적으로 파해갖고 파고드는 힘이 아주 탁월합니다. 수집하고 편집하는 기능이 뛰어나죠. 그래서 순발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 한동훈 위원한테 제가 조언을 주자면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말을 좀 느긋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말을 좀 생각하면서 큰 정치인이 되고자 하려면 머리 회전만 갖고 안 되거든요. 느긋하게 하면서 전체를 관조하는 자세가 주고 명상 같은 걸 자주 하는 것을 조언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사주는 잡기 편인격의 상관을 상신으로 쓰는 사주입니다. 병화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예요. 그런데 저는 을목이 병화를 쓰려면 을목 갖고 병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을목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을목은 특이하게도요. 자기 동지와 같은 큰 나무를 옆에 끼고 있는 걸 좋았습니다. 저는 그걸 명리학에서 등나개갑이라 하는데 다행히 한동훈 의원은 갑신시라는 옆에 거목을 옆에 끼고 있습니다. 즉 동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저 을목이 성장하기 위해서 갑목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갑목을 타고 올라가면서 병화의 햇빛을 보는 구조입니다. 저기 등나개갑 염량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주는 천간의 구조가 을목이 가장 원하는 을목의 병화와 개수, 갑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주, 개인의 사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사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운세를 잠시 보시면 이분의 대운을 보면요. 2024년부터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대운이 2024년부터 경술년의 정관대운입니다. 정관대운은 뭐냐? 윗사람한테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동훈 위원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후광에 의해서 검사장에서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당대표까지 오르고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척을 짐으로써 서로 왼수가 되었죠.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보통 보면 일반적인 사주를 보면 2024년부터는 이 정관재운이 좋아야 됩니다만은 한동훈 의원은 상관을 쓰는 사주거든요. 상신으로. 따라서 상관을 쓰는 사주는 정관운이 오면 상관, 경관운이라 해가지고 나의 자화와 조직의 자화 내지 조직의 상사와는 충돌하는 운세가 됩니다. 저런 걸 명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상관, 경관운이다. 저 상관이라는 글자는 희한하게 요격 미사일과 같이 꼭 정관만 공격합니다. 저 사주에서는 정관이 없었기 때문에 평소대로 공격하는 대상이 없었습니다만 2024년부터 공격 대상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은 24년부터 5년간은 정관대운이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관, 경관 운에서 기존의 조직의 상사하고 부딪히는 운이 온 겁니다. 저기 상당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또 술대운인데 저기에 사실은 술이 오면 저기 정제라는 글자가 오면요. 진술충을 해가지고 진술충미는 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땅 속에 있는 글자들이 다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저걸 이제 암자격오라고 하거든요. 숨어있는 글자, 즉 지장간이 바깥으로 창고문이 열린다.
그러면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다 튀어나오는데 그 진토에는 을계무라는 글자가 있고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을목일주고 격이 편인격이 되면 저기 일간하고 격이 다 들어가 봅니다. 땅속으로. 그 다음에 저기 술토에 있는 지장간은 신금, 정화, 무토거든요. 그러면 저기 신금이 나오면서 자기 상신인 병화를 또 병신합으로 묶어봅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또 무기합발을 해보고 그래서 결국 저기에 경술대운이 썩 좋은 운이 아니에요. 그것이 한동훈 위원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가 바로 병원년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대운이 경술, 정관대운이었는데 올해 운이 병원년이었어요. 병원년이 뭐죠? 상관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상관, 경관 운이 와갖고 기존의 조직에서 제명당하고 말았죠. 당 게시판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 홀로 부산 북구에 가가지고 또 그런데 재밌습니다. 상관, 경관 운이 뭐 조직에서 깨졌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에게 상신이 뭡니까? 병하거든요. 본인은 윗사람하고 부딪혀야 살아나는 겁니다. 상관. 그래서 원래 상관은 없기 때문에 비록 깨졌습니다만 본인은 천운이 좋은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사월은 약간 먹구름이 끼는 달이었어요. 병화는 개수가 오면 흑운 차이를 해갖고 약간 먹구름이 낍니다만 이 개수 자체가 다행히 한동훈 후보에게는 여름의 개수이기 때문에 액체가 기체가 돼갖고 수증기 같이 증발해 버려갖고 병화의 기운이 4, 5미를 형성해가지고 더 강하게 갔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역전승을 해갖고 국회의원으로 생활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개사월은 약간 먹구름이 끼었는데 이 개수 자체가 흑운 차일이 힘이 약하다는 거죠.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게 개였다 이러면 한동훈 위원은 이번에 당선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개사월이기 때문에 이 여름의 개수는 거의 기체화된 액체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병오년에 또 4월은 뱀달은 뭐냐? 걸럭이거든요. 병화가 아주 뜨겁게 달고 갖고 팬덤층이 형성돼 가지고 기적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뽑은 하정우 후보를 제끼고 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파견한 박민식 후보를 제끼고 기적적으로 지금 국회에 들어옴으로써 한동훈의 친한계가 국민의힘의 새로운 한 계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너무 일찍 와서 복당을 시도하려면 불협화음이 더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관망하면서 가는 것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당력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지 않으면 잘못해보면 장동혁과 한동훈의 불협화음만 노출돼갖고 국민들이 더욱더 국민의힘을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은 일단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하시갖고 관망하면서 복당을 연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장동혁 대표는 상신운이 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떤 타이에서 절대로 물러나고자 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원래 상관운이 와갖고 자기 의지를 강력히 관찰하고자 하나 조직과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순리적으로 가는 것이 낫다. 연말이라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타이밍을 보면서 자기 복당을 노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방선거를 결산하고 선관위 문제, 선관위는 정말 이번 기회에 해체 수준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선거나 투표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개인적으로 다음에는 이 부정선거의 소지도 없지
온 국민들이 원하는 공명정대한 선거기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당내 투쟁에 아주 우리 정치 세력 간의 합종연행과 볼거리가 많아지는 이제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볼거리가 주어지는 월드컵 경기가 또 6월달, 7월달에 있죠. 그런 걸 보면서 또 다음 주에 좋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학 박사의 부귀영화, 오늘 방송 내용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